광고 대행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service.ampm.co.kr에서 디지털 광고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bid.ampm.co.kr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제안 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광고, AMPM 글로벌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광고 퍼포먼스 및 1팀 김은식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업종 광고 운영 전략에 대한 제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차를 총 6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대행사를 선택해야 하는가? 두 번째, 어떤 마케터를 선택해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KPI를 설정해야 하는가? 네 번째, 어떤 광고를 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어떤 광고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대행사를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광고 대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느 회사를 골라야 할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업종에서 성공 사례가 많고 파트너가 많이 맺어져 있는 대행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사업의 형태는 다양하고 업종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솔루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AMPM은 1000개 이상의 유명 회사부터 개인 업체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각 업종에서 우수한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메타, 구글 등 10개 이상의 매체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케터를 선택해야 하는가인데요. 마케터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업무만 대행하는 수동적인 마케터, 그리고 업무 대행도 하면서 개선점을 항상 제안하는 능동적인 마케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대표님께서는 비마케터를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대표님이 뽑으실 비마케터인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마케터는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품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에너지와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대표님의 광고비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결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저비용, 고효율을 항상 생각하고 실행하여서 현재는 식품 업종에서 다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과를 내고 있는 마케터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KPI를 설정해야 하는가인데요. 대표님은 KPI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KPI는 전략 달성을 위한 지표를 말하는데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KPI를 정하고 계신가요? 저는 KPI를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KPI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KPI를 광고비 대비 로아스로만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브랜딩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식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재고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KPI를 정확히 잡지 않고 당장의 매출로만 초점을 잡게 된다면 주기적으로 변하는 상황과 트렌드, 그리고 문제점에 대응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불안정해지고 결국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쌓이게 되며 앞서 벌어왔던 모든 매출들을 까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로아스라는 KPI는 사실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로아스 300이라는 지수는 광고비 대비해서 3배의 매출을 일으키는데요. 3배가 나왔다는 결과인데요. 물론 광고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단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한 개만 팔렸을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오히려 눈속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아스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선수적으로 하위 부분인 CTR, CVR을 보완한 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로아스를 잡고 진행하신다면 정확한 판단과 방향성을 가지고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광고를 해야 하는가인데요. 실제로도 느끼시겠지만 이전에는 마트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직접 찾아가야만 맛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휴대폰 하나로도 신선한 제품을 당일에 받아서 저녁에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대기업들도 온라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죠. 이로써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CPC와 CPM은 오르고 광고주분들의 실질적인 광고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실제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업종이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점점 섬세하고 탄탄한 관리와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 매체로서는 DA 배너 광고와 SA 검색 광고가 있는데요. 식품업종에서는 SA보다 DA에서 효율이 좋은 추세입니다. 실제로 식품업체를 광고 관리하면서 SA 쪽에서는 플랫폼에 신규 추가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고객의 수는 일정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도는 세지고 입찰가도 매우 올라가 있으며 판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효율을 보았을 때는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밀키트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입찰가인데요. SA에서 밀키트와 관련된 키워드의 평균 입찰가는 1,895원입니다. 밀키트의 평균 가격은 3,000원에서 15,000원대로 구성되어 있죠. 클릭이 2번에서 8번 사이에 구매가 일어난다 하면 본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건 가격 안에는 인건비, 세금, 관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 사실상 2번에서 8번 클릭 사이에 구매가 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현재 SA의 상황입니다. DA 매체에서도 CPM이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SA와 평균 CPC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저렴하며 SA와 같이 다른 광고들과 함께 노출되는 것이 아닌 단독적으로 노출이 가능하니 현 시점에선 DA 매체에 비중을 두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DA 매체로 풀어나갈 예정이며 중간에 바이럴을 믹스한 전략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설정했던 KPI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CTR과 CVR과 ROAS였죠. 가장 기본이 되는 CTR부터 그리고 CVR, 최종적으로 ROAS까지 성과 개선을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R입니다. CTR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배너 소재인데요. CTR이 좋지 않다는 건 확실히 배너 소재에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배너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너 광고를 자주 집행해 보면서 클릭률이 나오지 않는 확실한 요소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메시지입니다. 대표님의 제품은 물론 좋습니다. 저보다 대표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반대로 너무 애정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대표님의 제품이 너무 좋은 걸 알리고 싶어서 한 배너에 많은 장점들을 넣으신 이유겠죠? 두 번째로는 대표님 관점인데요.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배너들을 제가 받아보았을 때 주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님이 원하신 문구들로 채워져 있는 소재들을 보곤 합니다. 저는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의 제품을 선택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원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소비자, 즉 시장입니다. 대표님이 좋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시장에서도 소비자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실제 SNS를 해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광고 구자가 생각보다 작고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은 1초에서 2초 내에 불과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좁은 구자와 그냥 슥슥 넘기는 1, 2초 안에 이목을 끌어야 합니다. 즉 가독성을 올려야 하는 거죠. 그렇기에 글이 가득했던 소재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골라 가독성 있게 그리고 대표님 관점에서 작성한 문구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끌릴만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예를 들어드리자면 실속, 간편조리, 식품 색상 강조, 리뷰, 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구점과 예쁜 소재를 만드는 건 당연하지만 어느 소구점이 우리 타겟에 적합한 소구점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가격과 분위기, 정체성, 장점, 디자인 같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거쳐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이 어떤 소구점, 어떤 타겟, 어디에 적합한지 시장에 내놓아 테스트해보는 거죠. 바로 A/B 테스트인데요. 먼저 유입 중심의 캠페인인 트래픽 캠페인으로 나이대별 타겟을 잡고 한 그룹의 각 소구점을 가진 소재를 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형태의 배너들을 넣어 서로 경쟁시켜보는 겁니다. 그럼 광고 소재 하나하나가 서로 경쟁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릭이 가장 많이 되고 인기가 좋은 광고 소재와 지면이 선발되게 됩니다. 이후 구매 중심의 캠페인인 전환 캠페인으로 추출된 소재와 지면을 가지고 최적의 소재로 광고를 운영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A/B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돈을 써야 할 광고, 즉 성과가 좋았던 곳에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비에 낭비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최고의 퍼포먼스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VR 개선을 위한 DA 전략입니다.
다만 DA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기까지는 컨텐츠 확보라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럴 전략 또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R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소재 또한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유입이 좋다는 건 이미 소재가 좋아서 사람들이 들어온 건데 말이죠. 맞습니다. 현재에는 구매 전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광고 소재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대표님께서 만드신 소재는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재입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우리 소재에 반전이 없는 친절한 소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 또한 친절하게 뒤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온라인에서 가장 싼 해산물 세트 단돈 4만 원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주말에 시켜 먹어야 되니까 지금 시켜야겠다. 아니면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싸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까? 이런 반응을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해당 소재의 일부분인 광어 150g 그리고 새우 150g에 4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 소재 전체에 해당되는 해산물 세트는 10만 원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구매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바로 이탈해버릴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쿠폰을 준다 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다 하고 클릭을 했을 때 회원 한정, 등급 한정이라는 제약이 걸려 있다면 유입된 사람들은 또한 기분이 상해서 이탈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준다면 클릭률이 아무리 좋더라도 바로 이탈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비싼 것이 걱정된다 하더라도 100% 자연산 A급 해산물 세트 단돈 10만 원, 오프라인에서 시가 20만 원, 20만원짜리 감사 이벤트 50% 할인이라는 소고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제목들을 넣어준다면 유입의 수는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구매율은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정된 혜택이 아닌 랜딩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해당되는 혜택이 적용된다면 구입률은 또한 올라가겠죠. 다음은 타겟 재설정인데요. 또 하나의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브랜드 현황으로서는 이분은 대게와 킹크랩 그리고 대방어를 주로 상품을 가져가고 계시고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연령층들이 다양하다 보니 20대에서 50대로 러프하게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재를 받아보았을 때 너무 맛있게 생긴 소재들을 주셔서 저는 클릭률이 잘 나오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클릭률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분의 고민은 클릭률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고민이었는데요. 킹크랩과 대방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 젊은 분들이 구매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젊은 층에서 유입은 많지만 구매는 하지 않는 거죠. 실제 네이버 데이터랩의 자료를 보자면 온라인으로 해산물을 구매해서 드신 분들은 1위 40대, 2위 30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클릭이 많이 일어나고 구매가 일어나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30대, 40대라는 거죠. 유입의 숫자는 다른 연령대에서도 클릭률이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결국 구매 확률상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들은 포기하고 구매력이 있는 30대, 40대만 타겟을 잡는 것을 제안드렸고 이후에 구매율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타게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DA의 꽃은 리타게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의 광고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광고를 보여줘 구매를 유도했다면 리타게팅은 우리의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이탈했던 사람, 그리고 구매했던 사람 이렇게 특정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다시 송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광고를 보여줬을 때 구매할 확률보다는 이탈했던 사람에게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1+1이나 할인 등 증정품에 관한 광고 소재를 제작해서 진행한다면 전환율은 급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간편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자사몰에서 구매할 때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되나요? 구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기입을 하고 또한 휴대폰도 인증을 하죠. 그리고 결제창으로 넘어가서 또한 카드도 기입을 하고 인증을 한 다음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단계도 많고 한 번에 안 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는 자신의 행동해야 할 단계가 늘어날수록 이탈률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3초 가입, 간편 결제와 같은 구매 완료까지 단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중간에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바이럴인데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후기성 컨텐츠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광고를 보고 바로 해당 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실제 맛은 어떤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의 패턴은 저와 비슷한데요. 유입을 하게 되고 이탈하거나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탈하신 분들은 탐색이라는 작업을 거치고 재유입해서 구매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저와 같이 맛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검색, 탐색 구간에서 다른 블로그나 기사, 체험단이라는 간접경을 통해 고려하게 됩니다. 즉 신뢰성을 체크해 보는 거죠. 만약 내 상품에 대해서 간접경을 해줄 만한 간접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사람들의 이탈은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품 이외에도 다른 상품은 많거든요. 바이럴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바이럴에 대한 비용의 가치는 한 번의 효과로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매 전환에 분명 유의미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속시간과 구매율 향상이라는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로아스인데요. DA 광고 및 컨텐츠 확보를 통해서 CTR과 CVR 단계를 보완해서 얻어진 KPI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에서 매출 볼륨을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내부적인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매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주기가 짧다 보니 프로모션 진행에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때 프로모션을 통해서 빠르게 판매해야 할 상품과 판매가 잘 되지 않은 상품을 패키지화하여 해당 상품을 패키지화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신규 고객, 기존 고객,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모두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신규 고객 같은 경우 우리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게 하여 이후 재구매 유도가 가능하게 되며 기존 고객 입장에선 패키지의 구성이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구매를 재촉하는 후킹 포인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로나마 온전히 폐기해야 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은 로아스 상승뿐만 아니라 손실액 또한 방어할 수 있기에 해당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CRM 마케팅인데요. 우리 브랜드의 카카오 친구 또는 자사몰에 회원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에서 신제품 출시, 할인 쿠폰 등 주기적으로 알림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구매 주기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브랜드가 잊혀지지 않도록 인식시켜주는 마케팅인데요. 해당 마케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로아스를 올리기에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제안드린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다수의 유입을 이끌고 유입된 소비자들의 이탈을 최소화하여 매출 확장까지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을 CTR 개선, CTR 확보, 그리고 로아스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CTR, 즉 유입 대비 많은 클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니즈를 파악한 소재를 구상하고 한 건이 아닌 다수 건을 통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최적의 소재를 발굴하여 결과적으로 다수의 유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후 유입된 소비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 전환을 위한 소재를 발굴하여 홈페이지에 유입된 타겟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리타겟팅하여 구매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후 업종 특성상 제품의 후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기성 컨텐츠 생산을 통해 고민하는 소비자들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프로모션을 활용하여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확보하고 이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CRM 마케팅을 통해 다시 한번 로아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제안드리기 전 제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수동적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브랜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마케터라고 소개드렸습니다. 광고주님과 저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양방향적인 소통을 이끌어냄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저의 고객사를 위해서 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표에 도달해서 대표님께 성공을 박수 쳐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상 제안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